네. 부대 차렷 척! 헉!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MC 부산동의 부산일보 하이라이트, 오늘은 3픽으로 가겠습니다. 충성! 오늘이 부산일보 창간 77주년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그러면 3픽 전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내용이 다뤄져 있네요. 기후위기, 폭우, 폭염, 폭풍 더 잦아들었다 부산. 부산 지역 평년 폭염 일수, 열대 일수가 과거보다 30년 평균보다 배 이상 늘은 거예요. 30년 열대한 11.2일이었는데 20일로, 폭염 일수는 3일, 8월 달만요 3일 정도였는데 8일로. 심각한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일부 기후학자들은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 무슨 말, 시원한 여름? 올 8월의 폭염일수 총 8일, 지난해 평균 3일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그렇게 별 내용은 없는데, 자, 탄소 중립 쪽으로 한번 봐보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적 특성, 우리가 많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3.9% 낮은 편이지만,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 국경 조짐, CBAM, CBAM이죠. 환경 규제 대응이 미비하다. 이거는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는 거예요. 일종의 탄소세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있는지, 인력과 예산이 있는지, 현황 조사가 됐는지, 이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안 된 거죠. 지역 특화 기후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바다를 낀 연안 도시잖아요. 해수면 상승, 빈번해지는 태풍, 폭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도시 계획 필요하다. 침수위원 재난 예상, 이건 뭐 다 하는 말이죠. 공공기관과 대규모 신축 아파트 태양광 설비 늘려야 된다. 다 하는 말이죠. 자,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무슨 표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표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에 이른 뒤 네거티브 규제로 가면 2100년 지구 온도 상승을 1.5배 정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같은 배출을 3.2도가 상승하게 된다.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픽요. 자, 인구 문제가 계속 하나씩 나와요. 유학생이 거죠.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이제 유학생을 좀 늘리자.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부터의 그 인구 유입을 늘리자. 외국에서 인구 유입을 늘리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카운터 메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현재 17만 명 유학생인데 30만 명을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자.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뭐 큰 방향은 맞다. 근데 대학 문제, 지자체 이거 같이 가겠느냐? 이러한 정책에 대해 대정부 노력은 좋지 않지만, 외국인 유학생에게 쓸 돈 있으면 한국인의 학생들 쓰라는 말도 있지만, 0.7명 학계 출산율, 0.7872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해서 정책은 큰 방에서 옳지 않느냐. 근데 내가 대학교에서 보니까 유학생 중 7.9%가 중도 이태라는데, 한국어 능력이 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강화방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졸업 학점 1, 2년 동안은 입학 후 1, 2년 동안은 직전 교육을 한국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육도 시켜주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기왕 우리가 친절한 나라니까 동방이 예의지국이니까. 자, 근데 보면은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1, 2차 산업분야 외국인 유학을 취업시키겠다는 보관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유학생 전체가 66.7%가 인문사회 계열이니까 지역의 관광 및 무역 관련 산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 좋은 정책적인 얘기예요. 자, 주거 문제인데요.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임대해 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사람처럼 대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다. 노동력 대체 수단, 학교 등록비 보충 수단,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종의 수단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차별과 혐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으로서 인정하자. 포용할 때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입니다. 자, 이재명 우리 또 단식들이 또 나왔네요. 대표가 이제 9일 검찰 출석에서 쌍방울 이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9월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결국 검찰이 7월에서 9일 사이에 출석을 했다. 5번째 출석인데 지금 열흘째 단식인데 건강 문제. 검찰은 빈번히 국회를 무시해야 되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한 채 나오라는 사상 초의 강압 소환을 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대정부 질문 일자인데 헌법이 규정한 국회 의정 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인 행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다 동원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읽어보면은 북한 스마트팜 쌍방울 그룹 회장 쌍방울 대납 이재명이 알지 않았냐 삼자 뇌물죄 틈만 나면 그냥 뻗어가면 삼자 뇌물죄. 뇌물이 가장 덮어 씌우기 좋은 거거든요. 이제 소설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되죠. 국회의원은 적어도 국회의원 동안에는 현행범이나 인류를 살해범죄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이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 집행하는 게 맞아요. 정말 나쁜. 어떻게 민주주의가 소멸하느냐 이 책이 있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이 책에서 이제 사법기관 어떤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징후가 보일 때를 한 가지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욕 보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